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운동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그래도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과목들도 있어가지고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것만 충분히 잘 아시고 계획대로만 공부하시면 저는 무난하게 합격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건은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운동관리사는 그 체육 분야, 체육학과에 이제 전문 학사, 석박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죠. 그 합격률을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올해 10년이 됐죠. 2015년도에 이제 처음 생겼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 이때 이제 17년도, 18년도 때 이제 6%, 3% 거의 뭐 한 자릿수였다가 좀 난이도를 좀 퐁당퐁당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예상 합격률이 그래도 한 뭐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필기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생체만큼 막 합격률이 막 본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붙고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필기시험 과목이 총 8과목이죠. 무조건 다 필수로 봐야 되는 과목들이고, 이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어떤 거를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과목은 운동 생리학이에요. 생리학 책은 뭐 여러분 꼭 뭐 이 책을 보셔라 라는 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책을 봤다 정도로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이걸 봐라 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생리학 책은 파워 운동 생리학을 봤고, 최근에 이게 이제 12판인가요? 12판이 나와가지고 많이 큰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최신판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 한 판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12판인데 11판인데 저 12판 사야 돼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11판 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7판인데요. 어떡하죠? 하면 저는 사라고 추천합니다. 왜냐면 7판이랑 12판 또 내용이 진짜 다르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파워 생리학 책을 봤고, 과목마다 출제 기준이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 친절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생리학 그 파워 책에서도 모든 그 24개 챕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챕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에너지 대사와 운동 해가지고 우리 그 뭐 해당 과정, 그다음에 뭐 전자전달계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생물학적인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경계, 그다음에 골격계, 내분비계, 호르몬 파트죠. 호르몬 파트, 그다음에 이제 호흡계, 순환계, 폐랑, 심장,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뭐 더운 데서 운동할 때 생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추운 데서 운동할 때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식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새 이제 생리학 자체가 예전에는 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좀 뭐랄까 약간은 좀 고등과학처럼 문제가 나온다? 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래프도 나오고 그래픽도 되게 화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자전달계를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전자전달계 자체의 그림을 아예 박아놓고 이때 어떤 설명들, 그래서 전자전달계를 되게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심박수나 그 산소 섭취량, 심근 부담률, 동맥 혈압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 뭐 틀리냐,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어떤 뭐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비율 해가지고 뭐 A가 뭐다, B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지방은 뭐뭐뭐다, 탄수화물을 이용할 때는 뭐뭐뭐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소 해리 곡선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생리학은 약간 요새 좀 문제가 화려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두 번째 과목이 이제 건강 체력 평가인데요. 건체평은 이제 물론 최근 제가 이걸 보라고 했지만 건체평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체력백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통계 문제 파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는 그 ACSM 책에 따로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따로 자료를 찾아보셔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ACSM에서는 이제 신체 활동과 건강, 운동 참여 전에 이 사람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체력 검사 어떻게 하고 이 체력 검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데이터를 평가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통계 돌려서 하잖아요. 그 통계에 대한 개념을 너가 알고 있니? 그다음에 국민체력백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체력 측정하는 그 센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체력 측정, 어떤 체력 요인에 대해서 어떤 체력 측정 항목을 하고 있니?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따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 이런 것들, 위험 분류 기준 나와가지고 뭐 옳은 거 골라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필드 검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체력 검사에 대한 그런 설명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새는 결과지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결과지를 주고 사전평가, 사후평가 했는데 이 너 결과 해석할 수 있어? 아까 말했죠.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해석 문제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같은 거,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체력백 문제. 국민체력백의 어떤 측정 방법이라든지 연령대별로 이제 국민체력백이 그 측정 그 항목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좀 골라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래프들 나오는 거, 통계.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것도 통계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이런 어떤 이거는 그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거는 Z스코어, 그 다음에 T스코어 구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정적 편포, 부적 편포 해가지고 그래프 그런 것들을 너가 다 이해하고 있니?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푸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개수, 요거는 이제 대부분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과목이 이제 운동 처방론인데, 운동 처방론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외워야 할 게 많은 곳입니다. 파트가 많아요. 왜 많냐 봤더니, 이제 운동 처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렇게 나오죠. 어린이, 여성, 고령자. 이 각각에 대해서 유산소 운동이 있을 거고, 근력 운동이 있을 거고, 스트레칭 운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도 FI TT 이게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뭐 강도도 뭐 40에서 59%의 VO2 맥스, HR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좀 뭐 중강도쯤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찍었다면 요새는 진짜 그 수치를 알고 있어야만 답을 맞출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운동 처방론은 약간 외울 게 너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외워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요새 뭐 운동량 구하는 공식 뭐 당연히 나오고 공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칼로리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산소 섭취량 계산하는 거, 그런 문제들, 그 계산 문제들이 아무튼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 강도의 범위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옛날 같았으면 문제가 이상 지질 혈증의 근력 운동 강도는 하고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보기를 줘. 이런 데이터를 줘. 데이터를 주고 이 사람 지금 봤더니 중성지방이 이렇게나 높네? 이 사람 병은 이상 지질 혈증이다. 이거를 일단 너 추론할 수 있니?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유산소 강도 몇이니? 40에서 59였나? 50에서 69였나?
이런 식으로. 이 완전한 수치를 알아야만 이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단계별로 좀 가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수치들은 좀 빠삭하게 외울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그래서 운동 부하 검사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프로토콜들을 언제 사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운동 부하 검사 뭐 중단 그 기준 있죠. 뭐 그런 거, 적응증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하 검사 결과가 나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해석할래?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 부하 검사는 약간의 어떤 수학적인 센스가 좀 있어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뭔가 이런 식으로 민감도 특이도 문제가 아까 건체평에서는 조금 더 개념을 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 운동부하 검사에서는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가양성, 가음성 아니면 주어진 어떤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식으로 가음성의 원인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가음성이 왜 나오지? 그럼 어떨 때 가음성의 원인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여기서는 표가 엄청 화려하게 나와요. 막 문제가 엄청 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동부하 검사 결과지를 주고 너가 이 결과지에서 수치들을 가지고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거죠. 언제 운동이 이제 중단이 됐는지, 뭐 혈압이 언제일 때 운동 중단 기준이다 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전후를 봤을 때 뭐 심박수가 잘 떨어지는지, 혈압이 잘 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운동 검사 결과를 주고 예측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어떤 표나 데이터를 주고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게 이제 실제로 ACSM 책에 있잖아요. 이 책에서 정말 너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점을 찍어가지고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최대 산소 섭취량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또 단위를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운동부하 검사는 좀 수학적인 어떤 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시작이죠. 1교시 과목이 4과목이 끝나면 이제 2교시 과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2교시는 이제 운동상해. 첫 번째가. 운동상해는 이제 뭐, 제가 이런 책을 추천을 하긴 했지만, 요새는 그 스페셜 테스트, 운동상해는 스페셜 테스트 많이 봐야 되잖아요. 스페셜 테스트를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도 많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스페셜 테스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무조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스페셜 테스트가 글로만 적혀 있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기 파트 가서도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영상도 많이 봐두시고, 옛날에는 되게 굵직굵직한 스페셜 테스트들이 나왔다면 요새는 진짜 별의별 진짜 이런 스페셜 테스트가 있다고? 라는 것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기출에 나왔던 스페셜 테스트는 여러분들 다 빠삭하게 알고 가셔야 시험장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나오는 스페셜 테스트 좀 잘 알아주기. 그 다음에 이제 상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재활운동 할 거고 관리 할 거니에 대해서는 실기에서도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셜 테스트 검사가 나오고, 요새는 이제 그런 신경학적 검사들도 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 문제들, 이것도. 근데 이제 막상 그림 문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쉽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해부학이죠. 근데 문제는 운동 역학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뉴만의 키네시올로지 책을 첨부를 해놓기는 했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만 책이 정말 여러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 그냥 이 책도 너무 두껍고 글씨도 너무 작고 이해도 잘 안 가고 근데 시험은 봐야겠고 해가지고 이 뉴만 책을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출문제에 나오는 패턴을 좀 보시고 그럼 근육의 어떤 기시정지는 이제 해부학 책을 내가 따로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해부학 책 하나씩 그 하나씩을 그걸 보시고 운동 역학은 또 운동 역학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고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어떤 내가 기능해부학을 100점을 맞기 위해서 뉴만 책을 내가 다 볼 거야. 그거는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뉴만 책이 여러분 정말 평생 봐야 할 책이에요. 정말 운동 처방사로서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생 봐야 할 책은 맞지만 자격증을 위해서 그 책을 다 볼 거야 라고 하면 조금 저는 비추드립니다. 비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뭐냐면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해부학이나 운동 역학 책을 보고 여기서 뭔가 움직임, 뭐 근육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야 될 것 같은데, 알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 뉴만 책을 펴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힘에 대한 것들, 인체 지뢰, 그 다음에 운동학의 변인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번에 나왔던 이 13번 문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인 문제였다? 왜냐면 우리가 근육의 길이 그 장력 곡선이랑 그 속도 힘 그 곡선 있잖아요. 그거를 2차원적으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3차 어떤 관계가 나타내는 이론적 평면도가 나왔는데 이게 뉴만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림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뉴만 책을 봤던 분이라면 이 문제는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분들은 와 이게 뭐지? 웬 3차원의 XYZ축이 있지? 라고 좀 당황하셨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뉴만을 완전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 한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그 책을 다 또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뉴만 책에 있는 게 아무튼 나오기는 한다. 그래서 뉴만을 보긴 봐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3회독, 5회독 할 거야? 미리 하셔도 되지만 시험을 위해서 지금 바짝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시정지. 그래서 이제 아래쪽 다리, 앞쪽 구에 팔꿈치 굽힘근에 작용하는 근육, 어깨뼈의 기시정지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 해부학적인 것도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병태생리학인데요. 좀 과목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운동 파트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병태생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병이 왜 생겼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 기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이 병이 생기는 거를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 파트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건의사들이 건강한 사람들만 운동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질환자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운동을 시킬 건데 이 질환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 질환이 왜 생겼고 지금 이 사람이 약을 뭘 먹고 있대. 그럼 내가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기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운동이 어떤 식의 중재가 효과를 나타내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 그 출제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병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책을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셔도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병의 특징을 주고 이 사람 무슨 병이야? 라고 이걸 물어봤다면 요새는 이 사람의 병은 뭘까요? 근데 이 병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걸까요? 라고 해서 뭔가 단계별로 또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뭐 이런 뭐 활동 시 떨림 없고 이런 특징 갖고 있고 L도파 투여 후 뭔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L도파가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파킨슨이야. 근데 파킨슨은 또 어디에 병변의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걸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염증에 대한 어떤 그 발생 기전, 손상 기전,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호흡곤란이 이 사람이 뭐 증상을 막 설명을 해. 이 사람 막 무슨 증상이고 막 뭐가 있어. 이 사람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뭘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병에 대한 뭐 설명, 그래서 뭐 합병증,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사이토카인들, 그래서 당뇨병일 때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것들도 병태생리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팩터들, 그 다음에 뭐 이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그 암 발생 기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식의 것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 스포츠 심리학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심리학 책을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심리학 책은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이런 책을 보면 좋더라 이제 추천을 받았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내가 뭐 너무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정상의 범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물론 뭐 이론적으로 뭐가 나오거나 어떤 이론 뭐 그런 거는 이미 이제 내가 문제집에서나 그런 걸 그 요약본을 보고 쫙 알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 충분히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런 뭐 이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강화 또는 처벌, 그다음에 뭐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주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어떤 이론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어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8과목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자격증 시험이 결국에는 다 뭐겠어요? 최소 과목당 40점을 넘으면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해서 내가 100점을 맞을 거야. 전국에서 내가 수석 합격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40점만 맞고 꽈락만 넘기고 60점 넘으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40점을 맞는다는 거 뭐였어요? 한 문제 5점이니까 8개. 그 다음에 평균 60점이니까 12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 꽈락을 면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건운사는 무난하게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부터 여러분 빨리 풀어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뭐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지금 아까 2015년도부터 기출문제가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랑 지금의 어떤 문제랑은 또 유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 것부터 풀어서 과거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 5개년 기출을 먼저 풀어보시고 풀어보면 딱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게 점수가 딱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강점 과목은 내가 잘하는 과목은 더 그 점수를 높여가지고 평균 점수를 좀 넘길 수 있게 해주면 되고, 약점 과목은 뭐예요? 40점만 맞자. 약점 과목에 있어서 내가 이 과목을 못한다고, 저는 생리학에 자신이 있고 기능해부학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능해부학에 이
기능해부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그 시간도 없다는 거야. 왜냐? 8과목 내가 다 봐야 되거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못하는 과목은 내가 이 파트 뭐 예를 들어서 기능해부학이라고 치면 나 기능해부학 상지 몸통 파트만 나 무조건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하체나 그 하지 쪽 파트는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건은사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답노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답노트는 어떤 공부든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틀렸고 그다음에 그걸 틀린 거를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오답노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 다 저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건은사도 이제 오답노트를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오답노트 만드실 때 기출문제로 이제 오답노트 만드실 건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이게 또 책을 다 찾아봐야 되고 뭐 요새는 뭐 챗GPT, 제미나이 뭐 다 돌린다고 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챗GPT 돌려도 다 틀려, 얘도.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줄이고자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고, 이거는 기출문제 풀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건은사 문제를 이제 푸실 수가 있고, 연도별로 그다음에 과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답을 입력을 했을 때 정답이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오답 노트를 해야 될 곳, 아니면 이거에 대한 맞는 답 출처는 여기 있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이 답은 오답이 아닌데 왜 오답이 아니냐면, 뭐 오답인데 왜 오답이냐면 뭐 하면서 이제 해설 같은 거를 정말 제가 오답 노트를 쓴다는 심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아무튼 좀 보셔라. 문제가 익숙해지고 개념이 익숙해지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블로그에도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 그 자격증 건은사 시험이 정말 뭐 다들 어렵다, 힘들다, 준비하기 뭐라 그래, 뭐 그냥 뭐 아무튼 힘들다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 많고, 정말 건은사가 저는 요새 들어서 더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건은사가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해서 건은사가 많이 많아져야 어쨌든 우리 체육업계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적극 도와드릴 테니 합격하자. 예!